안녕하세요. 한시전 TV입니다. 오늘은 그 마늘 양파와 관련해서 무름 증상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올 한 해 그 날씨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 겨울에는 좀 이상기후에 가까울 정도로 겨울에 비가 많았습니다. 겨울 장마라고 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고요. 또 따뜻했죠, 상당히. 그래서 그 과채류를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워낙 비가 많아서 햇빛이 부족해서 흐린 날씨가 많다 보니 그 결실을 맺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하지만 따뜻한 겨울 덕분에 그 노지에서 월동을 해야 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상당히 생육이라든가 냉해 피해 같은 게 적어서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겨울이 꼭 그 노지에 마늘, 양파와 같은 작물에도 유리한 것만 아닙니다. 저희가 노지 양파나 마늘에 있어서 꼭 눈여겨봐야 될 부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째는 입마름이나 녹균 같은 병이 많이 올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무름 증상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겨울철이 따뜻했기 때문에 월동을 했던 그런 균들, 특히나 세균성 균들이 많아서 무름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황산동이라든가 어떤 동제들을 통해서 방제를 하게 되는데 사용상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유기동이나 무기동과 같은 다양한 약재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동제의 그 작은 기적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동제는 물의 불용성인 구리 화합물입니다. 그게 뭐냐면 물에 녹지 않은 그런 상태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리염을 작물에 살포했을 때 작물 표면에 그 피복이 돼서 거기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나 또는 유기산에 의해서 서서히 녹아 나오게 됩니다. 녹아 나오면서 구리온이 천천히 녹아 나오면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동제는 그래서 물에 녹지 않아야 되고 작물 표면에 천천히 녹아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다 보니 구근까지 우리가 지금 마늘과 양파 같은 경우는 구근에 있죠. 저 구근까지 도달하는 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는 약해나 비의 가능성이 존재하죠. 온도 조건이 맞지 않다든가 했을 때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는 별로 없고 구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런 동제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리그노설포네이트로 킬레이팅한 구리다. 리그노설포네이트로 킬레이팅 했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전나무에서 리그노설포네이트라고 하는 이런 긴 사슬 구조의 링과 사슬을 갖고 있는 구조의 화합물을 추출해냅니다. 이 부분은 리그노설포네이트라는 구조물인데요. 이 구조물은 그 영양제로도 쓰이는 상당히 좋은 식물에 좋은 그 유기질 탄소 소스입니다. 이 탄소 구조물에 황도 들어 있고요. 몇 가지 이온들도 들어 있으면서 이쪽 끝에 그 결합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리 이온이 가서 붙어서 이 구조물 안에 들어가서 구조물에 킬레이팅 되는 거죠. 그래서 리그노설포네이트로 킬레이팅을 해서 그 구조물을 가지고 제품하면 이런 그 입상수화제 형태의 제품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구조화가 되면 구리가 이 안에 들어감으로써 킬레이팅이 되고 복합체 형태의 그, 그 구조물 안에 있게 됩니다.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리그너솔포네이트 킬레이팅을 하면 수용성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구리가 착염돼서 구리 이온의 특성을 잃고 안정화시켜 놓으면 물에 안 녹는다고 했죠. 물에 녹지 않게 됩니다. 근데 리그노설포네이트로 킬레이팅을 하면 물에 녹는 수용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킬레이팅을 했기 때문에 전기적 특성은 여전히 여기도 없어지죠. 그래서 구리 이온 상태와는 틀립니다. 전기적 특성은 없어져는 킬레이팅이 됐는데 물에 녹는다는 게 특징이죠. 물에 녹을 뿐만 아니라 리그노설포네이트가 침투성이 있기 때문에 양파나 마늘의 조직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옆 잎에 뿌리던 뿌리 쪽에 관주를 하던 양파나 마늘에서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리의 용출 속도를 조절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착염을 한다든가 아니면 작은 구조물로 킬레이팅을 했을 때는 그 킬레이터가 식물체 안에 들어갔을 때는 금방 분해돼서 그 안에 들어간 구리온이 녹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리그노솔포네이트는 아까 보여준 것처럼 되게 큰 폴리머입니다. 되게 큰 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구리가 녹아 나오려면 이 구조물이 분해가 돼야 되고 이 분해하는데 식물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분해해서 한 번에 녹아 나올 수 있는 구리의 양이 일정하게 적은 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농도의 구리를 넣어주더라도 식물체 안에서 녹아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지속 기간은 길면서 약해나 비해는 없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존의 구리가 들어가는 제품들은 물에 녹지 않고 그다음에 표면에서만 작용하게 만들었다면 이것은 녹아서 정기적 특성은 띄지 않으면서 침투성이 돼서 체내에 들어가서 천천히 녹아 나온다. 그게 특징입니다. 이거를 장점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당연히 관주 처리가 가능하겠죠. 물에 녹을 수 있으니까 관주 처리가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침투가 되면서 정기적 특성은 없기 때문에 구근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구근까지 가기 때문에 구근 주변의 무름 증상에 효과적이겠죠. 용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비해의 가능성도 많이 줄여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동제는 비해에 영향을 줄 수가, 비해의 가능성이 좀 높죠. 하지만 이 제품은 용출 속도가 조절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더라도 마늘, 양파의 경우에는 비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마늘이라든가 양파 또는 감자, 고구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땅 속에 구근으로 존재하는 곳에는 리그노설포네이트로 킬레이틴의 구리 제품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품명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제품명은 아비스 쿠퍼 S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고요. 역시나 몇 년 전에 나와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늘, 양파, 특히나 감자 이런 무름 증상에는 이 제품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올해같이 무름 증상이 많이 발생할 거라 예상되는 시기에는 이런 새로운 제품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피해를 최소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